이번 주 월요일이죠. 27일 밤 11시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몰던 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였는데요. 사고 당시 차 안에는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죠. 운전대를 잡았던 황민 씨와 동승자 2명은 현재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지만 다른 동승자 2명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둘은 모두 배우 박혜미 씨가 운영하는 해미 뮤지컬 컴퍼니의 단원인 것으로 알려졌죠. 황민 씨는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고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연예계의 음주사고, 과거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2명이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0.05%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처럼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잔을 마시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은 단속이 되면 민사적,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만 합니다. 먼저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 등을 뜻하고요. 형사적 책임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상 책임은 벌점이나 면허 취소 등을 말하는 거겠죠. 보험료 할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적발 시에는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해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음주운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벌을 세분화했는데요. 2회 위반까지는 1회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3회부터는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1회 위반 시의 0.2% 이상, 그러니까 최고 음주 수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은 벌점이나 면허 취소 등을 말하는 건데요. 0.10% 미만으로 사고 없이 단속만 되면 벌점이 100점입니다. 이번 황민 씨처럼 0.104%로 측정이 됐다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단속만 돼도 일단 면허 취소고요.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인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한 거로 나오면 음주수치랑 관련 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고요. 그리고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조건 면허 취소, 1년간 면허 못 따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이어도 면허가 취소되고요. 3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경우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면허 취소고요. 5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당 사고 얘기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고 직전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됐죠. 이 영상을 보면 황민 씨가 소위 말하는 칼치기, 이 칼치기를 하면서 달리던 중에 이 버스를 피하고 갓길로 들어섰는데 갓길 바로 앞에 서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승용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버스나 대형 트럭처럼 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사방에 막혀있는 그런 차들은 그 차 너머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실 때는 항상 들어가려는 차선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월을 하시더라도 교통 흐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부드럽게 이동을 하셔야지, 너무 현격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교통 흐름보다 너무 빨리 추월을 하시면 내가 상대방 혹은 상대방이 나를 인지할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이번 사고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퍼질 때 많은 뉴스들에서 사고차를 크라이슬러 다찌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크라이슬러 다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라이슬러에서 만든 차 이름이 다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찌가 차를 만든 브랜드 이름이고요. 사고차의 이름은 챌린저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다찌가 속해 있는 모기업, 그러니까 FCA 그룹의 또 다른 브랜드 이름이고요. FCA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의 약자입니다.
사고 차량 챌린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차는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스포츠카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경로로 들여온 걸로 보여요. 사고차는 챌린저 중에서도 고성능 트림에 속하는 SRT392라는 모델인데요. 6.4L V8 엔진을 얹었고요. 무려 485마력을 발휘하는 머슬카라고 합니다. 미국 내 가격은 약 5만 달러가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IIHS,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챌린저가 경쟁 모델, 그러니까 포드 머스탱과 쉐보레 카마로보다 상대적으로 소폭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IIHS의 결과는 좋은, 양호, 보통, 그리고 나쁨,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챌린저를 보면 좋음이 둘이었고요. 양호 넷, 보통 하나, 이런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머스탱과 카마로는 둘 다 좋음이 넷이었고 양호 하나에 보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챌린저가 경쟁 모델 두 모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받았죠. 제 아무리 안전한 차라고 해도, 그래서 IIHS에서 전항목 조음을 받았다고 해도 이 정도로 큰 사고라면 글쎄요, 안전하길 바랄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고 추석도 다가오죠. 또 조금 있으면 연말까지 다가올 텐데,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